자, 개발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계속 막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코드는 돌아가는데 왜 느린지 모르겠고, 구조는 만들었는데 왜 점점 복잡해지는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전부 관통해서 해결해주는 근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입니다. 이 과목에 대한 강의의 목적은 하나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코딩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처리를 분명 고민할 때가 있어요.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회원 1만 명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회원 목록을 관리하기 위해 자바에서 리스트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건데요. 리스트는 인터페이스고 하위 여러 구현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것들이요. 그럼 이 회원 1만 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쓸까? 링크드 리스트를 쓸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위 자료 구조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배울 테지만 만약 회원에 대한 추가 삭제가 자주 발생한다면 이 링크드 리스트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링크드 리스트는 삽입과 삭제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조회가 많고 인덱스로 뭔가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면 어레이 리스트가 유리합니다. 즉 랜덤 접근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검색 기능을 만든다면 회원들은 리스트에 담지 않고 해시에 담는 게 유리해요. 해시 맵이요. 왜냐면 순환 복잡도가 리스트는 ON이고 해시는 O1이기 때문이에요. 즉 자료 구조 선택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개발자가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지점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개발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문제 해결 능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 겪는 문제 중 성능이 안 나오는 문제, 물론 설계적인 원인도 있겠죠. 근데 성능이면 보통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서 잘못 판단한 코드가 있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발을 7년 넘게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돌아가는 코드는 잘 짰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빠른지, 왜 이게 느린지, 왜 이 구조가 맞는지 이걸 설명하려니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제 기초를 내가 너무 좀 대충 봤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좀 제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뭐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를 좀 생각해보면 암묵적으로 도는 얘기 중 하나가 개발을 2년 정도 하면 이제 뭐 고급 개발자랑 뭐 코딩하는 거 그렇게 별반 차이 없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사실 모든 개발자가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가 이제 도래한 이 시대에 뭐 언제까지 코딩이 좀 가능할지 뭐 저는 그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사라는 그 자격증을 좀 선택을 한 거고요. 따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보관리 기술사가 크게 영향 없다는 이론도 많지만 그래도 좀 대우는 해줄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나중에 뭐 PM이나 내가 PL이 되기 위해서 뭐 그런 자격으로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개의 개념은 따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강의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자료구조 따로, 알고리즘 따로. 근데 따로따로 보면 왜 이걸 쓰는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료구조는 데이터를 어떻게 담을지, 알고리즘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이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자료구조 플러스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강으로 정리한 강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초부터 고급까지. 중간에 좀 끊지 않고 전체 흐름으로 제가 좀 희생해서 끝까지 정리해 볼게요. 사실 자료구조 알고리즘보다도 디자인 패턴부터 좀 만들어 볼까 했어요. 근데 더 기초가 되는 개념이 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으로 판단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IT 과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모두 유기적으로 조금씩 엮여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디자인 패턴 중에 컴포지트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 컴포지트 패턴을 이해하려면 결국 트리 구조 그리고 재기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패턴이 다 엮여 있다는 건 아니에요. 즉 자료 구조 모르면 이해 못하는 패턴들도 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부터 갈게요. 이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료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그 위에서 알고리즘을 보고 실제 왜 쓰이는지 연결을 할 거예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자료 구조가 좀 선행되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알고리즘 중에 머지소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선행되는 자료 구조의 개념을 모르고 머지소트를 보게 된다면 그냥 암기겠죠. 그래서 구조를 먼저 보고 그 위에서 알고리즘을 이해하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빅5라는 시간 복잡도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개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설명은 자바로 진행할 거고요, 당연히. 이유는 간단해요. 객체지향 구조 설명하기 좋고 실무랑 연결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자바 공화국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스프링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앞에 객체지향 강의를 좀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나 객체나 참조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오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확장하는 강의를 좀 만들려고 해요. 객체지향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려면요. 같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